등비수열. 등비수열하면은 우선 제일 기본적인 공식은 그냥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고, 이 첫 번째 단원에서는, 그러니까 12강에서는 13강이죠. 13강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있죠? 요걸 가지고 풀면 풀립니다. 뭐 몇 번째 항이랑 몇 번째 항 사이의 관계 이런 걸 얘기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 항이 A고 공비가 R일 때 A, R의 n-1제곱 요거 가지고 대부분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그러면은 등차중항이 있었던 것처럼 등비중항 공식이 하나 생각나고, 그 다음에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자 이런 식으로 자꾸 풀기도 하고,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꾸 푸는 경우가 더 많고, 이제 가끔 뭐 이렇게도 잡을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세수에 곱이 주어져 있다거나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세 개를 잡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잡으면 장점이 뭐죠? 다 곱했을 때 R이 소거된다는 거, 그쵸? 그런 장점이 있죠. 이렇게 잡기도 한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단어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겁니다. 71쪽 볼게요. 71쪽. 71쪽으로 가서 71쪽에 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18번. 그러니까 18번처럼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부 그 일반항을 통해 가지고 얘를 표현해 보면 되겠네. 그러면 자, A14. 민주야, A14는 뭐라 그래야 돼? 등비수열이니까 13제곱 맞아. 그럼 위에는 A16이니까 A 아래 15제곱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것도 A 아래 6제곱, 그 다음에 A 아래 7제곱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냥 다 나눠지고 뭐만 남아요? R제곱이랑 R만 남죠. 그렇죠? 그러면은 R제곱 플러스 R 그 다음에 10이 넘어오면 이렇게 되고, 3, 4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3 또는 마이너스 4가 R값인데, 문제에 힌트를 줬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그랬으니까 R값은 당연히 양수여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공비는 3이다. 자, 그러면 이제 공비가 3인 거를 알았어.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첫 항 A를 찾아야 될까요? 굳이 찾을 필요 없죠. 그죠? 그냥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것도 요거기 때문에 요것도 R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식을 봤을 때 A1분의 A3이면 당연히 뭘까? 당연히 정리하면 뭐만 남을까? R제곱만 남죠. 그쵸?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이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를 두 번 더 곱한 거잖아, 분자가. 자, 그 다음에 A3분의 A6. 이것도 당연히 뭘까요? R 세제곱이겠죠. 그쵸?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R이 3이다 라고 찾았으니까 9 더하기 27. 얼마일까? 36. 그치?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보면 72쪽으로 가서 뭐 여기도 조금 비슷한 유형인데 21번 한번 볼게요. 21번. 자, 요놈도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얘가 뭐가 되고 얘가 뭐가 될지 대충 보이는데,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AR 얘가 12고요. 자, 두 번째 식은 A 더하기 AR 4제곱, 분자는 AR 제곱 더하기 AR의 6제곱 이렇게 돼. 그럼 정선아, 이 분자가 아니 이 분수가 약분시키고 나면 뭐만 남을까요? 그렇죠. R제곱만 남죠. 그렇죠? 전부 A 다 지워버릴 수 있고, 그리고 자, 그러니까 분모는 A로만 묶어주면 1 플러스 R 4제곱이고, 분자는 AR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또 1 플러스 R 4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치? 결국은 약분시키고 나면은 이것도 지워지고
이것도 지워지니까 R제곱밖에 안 남는다. 그게 4다. 그러면 승현아, 공비가 얼마? 공비 2겠죠? 그죠? 공비 양수라고 말해줬으니까. 자, 그래서 R이 2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A도 나오네. A는 몇이에요? 4. A가 4. 그럼 혜지야, 일반항은 4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뭐 2의 n 플러스 1제곱이네. 자, 그런데 문제에서 A4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뭘까요? 3번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표현한 다음에 정리해서 A 찾고 R 찾고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들은 73쪽에 자, 73쪽에 28번 한번 볼까요? 28번. 28번도 뭐 언뜻 봤을 때는 앞에 문제들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거는 정리해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이 앞에 문제보다 조금 어려워요. 자, 써볼게. A 하고 A4면은 AR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AR 곱하기 AR 제곱 얘가 6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A 곱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곱하기 AR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조금 정리하면 얘는 A 제곱 R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R 세제곱이 6이에요. 그죠? 첫 번째 식은 그러니까 A 제곱 R 세제곱 얘가 그냥 두 개 있는 거니까 그러면 A 제곱 R 세제곱 이게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똑같은 거 두 개니까. 자, 근데 두 번째 식은 A 제곱 R 제곱 더하기 A 제곱 R 4제곱이 10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앞에 문제에 비하면은 약간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잠깐 할 수 있는데 A 제곱 R 세제곱이 3이다라는 걸 어떻게 이용할까? 이게 3이라면 이건 뭘까요? 그쵸? 이거는 이 식을 R로 한번 나눈 거죠. R이 하나 줄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가 R분의 3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 얘는 어때요? 얘는 얘한테 R을 하나 곱한 거니까 이거는 3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치? 맞죠? 그래서 또 여기서 R분의 3 더하기 3R은 10이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이거 R 곱해가지고 풀면 되겠지, 그치? R 곱해가지고 풀면은 3R 제곱 마이너스 10R 플러스 3은 0이네. 그러면은 1, 3에 3일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R 값은 3 또는 3분의 1. 근데 문제를 보니까 공비가 어떻대? 1보다 크대. 그래서 R은 3이구나. 그치?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R 값이 3이라고 찾았으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A 제곱 R 세제곱이 3이었잖아요. 요거 이용하면 A 값은 몇일까? 9 A 제곱이 9분의 1이지 않나? 그죠? A 제곱이 9분의 1. 그러면 A는 3분의 1이겠죠?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A5의 값은 얼마일까? 27,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3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는 비슷비슷하게 다 풀었죠. 그냥 일반항 써가지고 풀었던 문제고 그 밑에 29번 문제는 29번 문제는 읽어보니까 뭐 써야 될 것 같아? 등비중앙, 그쵸? 등비중앙 써야 될 것 같죠? 그리고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었으니까 근과계수 써주고 등비중앙 써주고 그럼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여기서 근과계수 쓰면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7 그리고 알파 베타는 2분의 K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등비중앙식 쓰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옆에 항의 곱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죠? 그럼 100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야.
여기까지 찾아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알파 베타가 2분의 K라고 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그치? 100은 4분의 K 제곱이네. 끝났네. K 얼마예요? 그쵸? 이 4 곱해지면은 400이 K제곱이니까 400이 K제곱이니까 K는 20이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5번. 등비 중앙을 살짝 사용해주면 되겠고. 자, 30번 한번 풀어봐 얘들아. 30번.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를 그 이 순서대로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이루고 라고 말했으니까 처음 딱 봤을 때 세수니까 등비중앙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등비중앙 쓰고 이거 등차중앙 쓰고 풀려 그러면 좀 복잡하죠.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수가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그냥 이 세수를 그냥 A, AR, AR 제곱 이렇게 잡아버리고 그리고 얘네 셋을 이렇게 잡으면 얘네 셋은 그러면 A, 3AR, 5AR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요 밑에 있는 셋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등차 중앙식을 써보면 되겠죠. 등차 중앙. 자, 등차 중앙식은 가운데 것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2배. 그러면 6AR은
앞에 항과 끝에 항의 합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바로 A 지워버리면 되겠죠. 바로 A 지워버리고 1 되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5R 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1호에 1, 1에 마마니까 R은 1 또는 5분의 1인데 R이 1이면 뭐가 문제가 되니? 그지? R이 1이면 이 세 항이 전부 똑같은 항이 돼버리니까 그럼 요 조건에 어긋나서 R 값은 5분의 1이 되고요. 그럼 100R이니까 4번이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원으로 가서 자, 여기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인데 일단 등비수열 합하면은 등비수열 합 공식이 짠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그 등차수열 합 공식도 그 공식이 나온 원리가 있었죠. 그때 뭐 가우스 얘기하면서 이제 맨 앞에랑 맨 끝에랑 더하면 일정하니까 그치? 그걸 이용해 가지고 공식을 유도했었는데 유도 과정까지 여러분이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게 이제 가끔가다 쓰려고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그럴 때 이게 어떻게 나온 공식이었지? 라는 걸 이렇게 연상해 보면은 좀 외우는 데 도움이 되겠죠. 등비수열의 이 합 공식도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유도하는 과정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우리한테 SN이라는 등비수열의 합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등비수열 합이니까. 그래가지고 SN, n번째 항까지니까 끝에 뭘로 끝나야 돼? 요걸로 끝나야 돼, 그죠? n번째 항이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공비를 한 번씩 곱하세요. R을 한 번씩 곱해. 그러면 AR 제곱, AR 세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띵띵띵띵 마지막에는 AR의 N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둘이 어떻게 할 것 같아? 빼면은 1-R의 SN 이렇게 되고 이쪽은 이거 다 지워질 거 아니에요. 뺐으니까 그치? 요렇게 다 지워지니까 여기까지 지워지겠죠. 그럼 남은 거는 얘하고 얘만 남는다. 그치? 그럼 뺐으니까 A로 묶으면은 1-R의 N제곱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식에서 그냥 얘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만 한 번씩 곱해 놓은 게 요거인 거죠. 뭐 사실은 같은 식인 거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써놓는 이유는 뭐죠? 조금 편하게 하려고. 그치?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요 공식으로 1보다 작을 때는 요 공식으로. 그치?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하려고 했을 뿐이고 근데 이제 이 공식의 어떤 허점이라고 한다면 이 공식은 분모에 1-R이 있기 때문에 R이 얼마일 땐 못 써? 1일 땐 못 쓰지, 그치? 근데 R1이라는 건 생각해보면은 그 무슨 수열이에요? R1이라는 건 그냥 첫 항과 똑같은 항들이 계속 나열되는 수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n번째 항까지의 합 그래봤자 A라는 항이 n개가 더해져 있는 거니까 그냥 N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기도 뭐하지.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뭐 문제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요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우리 등차 수열 합에서도 나왔었던 거죠. 그죠? 자, SN이 주어져 있을 때 SN을 가지고 AN을 유도하는 식인데 요 식인데 자, 이 식은 원래 언제부터만 쓸 수 있다? 몇 번째 항부터만? 두 번째 항부터만 쓸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은 따로 찾아주는데 앞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어. 이렇게 해서 찾은 일반항 AN을 첫 번째 항부터 적용할 수 있을 조건 누구를 보면 된다 그랬죠? 애초에 이렇게 해서 찾은 일반항을 두 번째 항부터만 적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지? 왜 첫 번째 항은 안 되지? 혜빈아, 왜 첫 번째 항은 안 되지? 이 식에다 그대로 n자리에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A1은 S1 빼기 S0 이렇게 되죠. 누가 문제야?
S0가 문제라 그랬잖아. S0. 사실 이 S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데 이 식에다가 그냥 N자리에 1을 넣어버리면 S0가 따라붙기 때문에 이 S0가 혹시라도 0 말고 다른 어떤 값을 갖고 있게 돼버리면 그러면 그때 나오는 AN은 이상한 AN인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식을 첫 번째부터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이 S0가 따라붙기 때문인데 만약에 S0가 0이면 어때?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럼 그럴 때는 이 일반항을 첫 번째 항부터 적용시켜도 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을 얘를 첫 번째 항부터 적용시킬 수 있으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려면 결국 S0가 0인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S0가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사용할 수 있다 그랬고 이게 앞에 이제 등차 수열 단원에서는요. 자, 앞에 등차 수열 단원에서는 SN이 이런 구조로 나왔었어요. 이런 구조로 나왔었어. SN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를 가지고 SN 빼기 SN-1을 해보면 그때 나오는 항이 등차 수열이거든. 근데 이렇게 생긴 모양에서 S0이 0이다.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그쵸? 여기서의 S0이라는 건 C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C가 만약에 0이라면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지. 얘를 가지고 구한 A에는. 그쵸? 그래서 요런 모양일 때는 얘가 0으로 간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 얘가 0이라는 걸 확인하면 아 얘는 첫 번째 항부터 그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고 그때 그 첫 항 그때의 첫 항은 뭐였니? 여기다 얼마 넣은 거? n에 1 넣은 거지 그치? 그죠? 여기다 1 넣은 거니까 a 플러스 b가 첫 항이었고 그때의 공차는 뭐였어? 2a였어요. 2a. 그치? 이게 SN 중에서 등차 수열의 합으로 생겨 있는 SN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편한 내용이었고 자 지금 여기서는 SN이 어떻게 생겼냐면 A R의 N제곱 플러스 B 이런 모양이죠. 그죠? 요렇게 생긴 모양. 너무 늦게 온 거 아니야? 자, 요렇게 생긴 모양을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찾으면 그때 일반항이 이제 어떤 수열이 된다? 등 B 수열이 된다. 그치? 등 B 수열. 자, 근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첫 번째 항부터 등 B 수열을 이루지 않을 수도 있어요. S0 때문에. 그러면 이 식에서 S0가 0이다는 무슨 의미가 될까? 자, 여기서의 S0를 살짝 찾아보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A잖아요. A 플러스 B. 이게 지금 S0지. 자, 얘가 0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B가 마이너스 A다 하고 같은 의미가 되죠. 그지? 자, 그러면 이 SN식 중에서 요렇게 생긴 식 있잖아요. 이렇게. 가령 예를 들면 그냥 3 곱하기 R에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생긴 SN이랑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SN이랑 두 가지가 있다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나? 얘는 안 이루는 거야. 얘는 어때?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거야. 왜?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0 안 나오거든. 근데 여기다가는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그쵸? 그럼 얘는 딱 보자마자 이거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 이루네. 그러면 그 등비 수열의 첫 항은 당연히 뭘까요? 첫 항이라는 거는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게 A1이기도 하죠. S1이 A1이기도 하니까.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AR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게 첫 항이고 자 편한 거는 공비가 요렇게 생긴 모양에서의 공비가 그냥 R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애였다면 아이고야. 이렇게 생긴 애였다면 여기서 AN을 구하면 자, 첫 항은 n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6 빼기 3 해가지고 첫 항 3이죠. 첫 항 3이고 공비는 그냥 얼마 갖다 쓰면 돼?
공비는 그냥 요거 갖다 쓰면 돼요. 요거 갖다.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첫 항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얘들아 이 모든 얘기는 조금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사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까먹었다. 헷갈린다. 그러면 다 그냥 Sn 빼기 Sn-1을 직접 해보면 됩니다. 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문제가 어차피 등차 아니면 등비 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외워놓으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모르면 못 푸는 건 아니야. 그죠? Sn 빼기 Sn- 하면 다 풀립니다. 풀리기는. 자, 뒤에 문제 한번 볼게요. 뒤에 요 단어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76쪽으로 가서 자 76쪽에 6번을 한번 볼게요. 6번. 첫째 항이 7인 등비 수열이에요. 첫째 항 A는 알려줬네. 자, 이러한 등비 수열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요것이 3이래. 근데 S9 빼기 S5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니? 이거를 막 등비 수열의 합공식으로 써야 될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죠. S9에서 S5를 뺐다. 이러면은 몇 개의 항만 남아있을까? 4개의 항만 남아있죠. 그렇죠? 9번째 항까지 합에서 5번째 항까지 합을 뺀 거니까. 자, 그래서 분자에는 뭐가 남아있을 거냐면 A9, A8, A7, A6이 들어있겠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분모에는 뭐가 남아있을까? A6, A5, A4, A3 이렇게 들어있겠지. 근데 지금 AN이 등비수열이야. 그죠? 등비수열이야. 그렇다면 이 분수 전체가 결국 는 뭘까요? 다 해봐야 돼? 다 안 해봐도 되죠? 한눈에 보이지 않아? R 세제곱이야. 그치? 이거 뭐 다 뭐 이거 뭐 A 일반항으로 다 바꿔보고 약분시켜 보면은 R 세제곱만 남겠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 생각해 보면은 그 얘한테 R 세제곱 곱하면 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한테 R 세제곱 곱하면 얘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분모의 모든 항들이 분모에다가 R 세제곱을 곱하면 분자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다 지워주고 R 세제곱만 남을 겁니다. 그죠? 그게 지금 3인 거죠. R 세제곱이 3.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A7이니까 A7은 A 곱하기 R의 6제곱 아니야. 뭐겠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지? 63이 답이네요. 그죠? 63.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8번 한번 볼게요. 8번. 8번은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을 때 이때 A1, A3, A5 얘네 셋의 합은 얼마냐?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식은 그냥 뭐 일반항들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AR 제곱은 4 괄호 AR 빼기 A 이렇게 되죠. 그럼 A를 한 번씩 어떻게 할 수 있어? 지워버려. 그럼 R 제곱은 4R 마이너스 4. 그죠? 그럼 넘겨서 계산하면 이거 R 나오네. 그치? R이 얼마예요? 2라고 나오죠. 그죠? R은 2라고 나왔어. 그러면 그랬을 때 이 두 번째 식 이게 뭐 시그마를 동원해가지고 쓰긴 했지만 이건 지금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이 시그마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계산해야죠. 그쵸? 등비수열의 합공식. 자, 승현아, 이거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쓰면 뭐가 될까?
R이 2인분 찾았어. 그지? 근데 R이 2인분 찾았으니까 2 마이너스 1분의 응? 첫 항이 얼마인지 알아? 모르잖아. A 괄호 2에 6제곱 마이너스 1. 그죠? 이거죠. 이게 15네. 그치? 이게 15니까 그러면은 이게 6제곱이 얼마죠? 63? 64에서 1 뺐으니까 63? 그럼 63A가 15인 거니까 그럼 A는 63분의 15 약분하면은 21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A가 요거야. A가 요거일 때 이거 세 개의 값은 얘네 셋의 합은 그랬으니까 하나씩 계산하면 첫 번째 거는 그냥 21분의 5고 두 번째 거는 21분의 5에다가 2 곱한 거고 세 번째 거는 21분의 5에다가 4 곱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 합치면은 21분의 5에다가 몇 곱하면 돼요? 21 곱하나? 21 곱하는 거 맞나? 21분 아니구나. 3이면은 R 제곱이니까 여기가 4구나. 그죠? 여기가 4고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16이구나. 그러면은 21분의 5에다가 결국은 21을 곱하는 거 맞네요. 그죠? 그럼 얼마일까?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5가 되겠네. 합공식을 살짝 한번 써주면 되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풀어봅시다. 9번.
이렇게 이제 S 몇에서 S 몇을 빼는 형태가 나오면 아까 옆에 문제도 그랬잖아. 그치? 6번 문제에서도 S9에서 S5를 뺐다. 이런 형태가 나오면 몇 개의 항들의 합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S3n에서 SN을 뺐다. 이러면 결국 항 몇 개 남아있다는 얘기야? 항 3개 남아있다는 얘기야. 항 3개. 그치? 그러니까 이건 S가 아니라 A로 표현을 해줘야죠. 항 3개 남았는데 그 3개의 항이 누구냐면 AN 플러스 3과 AN 플러스 2와 AN 플러스 1 이렇게 3개가 더해져 있을 거야. 좌변은. 그치? 그게 지금 우변에 있는 13 곱하기 3의 n-1제곱과 같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표현해 보면 얘는 a 곱하기 r의 n제곱이겠죠? 얘는 우리가 일단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잖아. 얘는 n 플러스 1이니까. 그죠? 하나 올라가야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더 올라가니까 a 곱하기 r의 n 플러스 1제곱. 얘는 a 곱하기 r의 n 플러스 2제곱이에요. 이제 이렇게 셋이 더해져 있는 거니까 공통인수를 묶으면은 a 곱하기 r의 n제곱 그리고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 이게 지금 13 곱하기 3의 n-1제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을 하려면요. r 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을까? 3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r에 n제곱 붙어 있고 여기는 3의 n-1제곱 붙어 있잖아. 그치? 개수 하나가 차이 나긴 하지만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밑에 있는 숫자랑 이 숫자가 같아야 뭐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 이 숫자가 달라버리면은 이게 절대 모든 n에 대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아 일단 r은 3이구나. 그치? 그래서 이 식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r 값은 무조건 3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a 곱하기 3의 n제곱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이게 딱 13 되지 않나요? 그죠? 이게 딱 13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변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13 지워버리고 3의 n-1제곱 지워버리면 이렇게 되고 3 하나 남겠죠. 그럼 결국 그러면 3의 2가 1인 거예요. 그죠? 3의 2가 1. 3의 2가 1이니까 A는 3분의 1이 될 거고 자 A가 3분의 1이고 공비가 3이니까 그치? 얘는 몇이야? 9가 되는 거지. 그치? 9. 이렇게 풀리는 문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0번 풀고 이제 다음 단원 넘어갈게요. 자, 10번은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정수인 등비수열과 자연수 M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M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식에서는 첫째 항이 2라고 말을 해줬으니까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 2R이죠. 그죠? 2R. 그 다음에 요거 A3는 2R 제곱이죠. 2R 제곱. 그러면 가에 있는 식은 우선 2로 그냥 한 번씩 다 나눠버리면 R제곱 플러스 R이 가운데 있고 이쪽은 2, 이쪽은 6이네요. 그치? 그럼 이거는 2차 부등식이니까 이쪽이랑 따로따로 그냥 푸는 거죠. 그죠? 따로따로 풀어줘. 풀어주면 이쪽 부등식은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니까요. 자, 0보다 크면 무슨 값이야? 양끝 값이죠. 양끝 값. 그래서 R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오른쪽 거는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찬우야 이거는 풀면 뭐야?
정확하게. R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야? 크거나 같고, 그쵸?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우리가 이쪽 범위랑 이쪽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으려고 해보면은 수직선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3이 있고 2가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지? 이렇게 색칠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다니까 이쪽으로 1보다 크다니까 이쪽으로 0이 아니라 1인데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 두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두 부분에 들어가는 정수, 그지? 공비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두 부분에 들어가는 정수가 혜지야 얼마가 돼요? 여기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3. 여기 들어가는 정수는 2. 그치?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생겼어. 근데 이 문제에서 뭐 모든 항이 뭐 양수라거나 아니면 뭐 공비가 양수라거나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지?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건데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122래. 그치? 근데 이미 지금 첫 항은 2로 나와 있으니까 자, 요런 경우에 합을 한번 구해보고 또 요런 경우에도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일단 얘가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얘를 먼저 한번 해봐. 얘를 가지고 자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보면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R-1분의 그러니까 2-1분의 첫항 2 그리고 2의 m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120인데 그러면은 분모 이거 1이니까 없고 2로 나누면 2의 m제곱 마이너스 1이 61이네요. 그럼 2의 m제곱이 62네요. 그럼 m이 뭐야? 일단 자연수는 아니죠. 굳이 찾자면 m값은 뭐예요? 표현할 수는 있잖아 얘들아. 2의 m제곱이 62야. 그럼 m값이 얼마야? 뭐 써야 돼? 로그 써야지 로그. 로그 뭐예요? 로그 2의 62 그치? m값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m은 우리가 찾고 있는 m값은 거리가 멀죠. 그렇죠? 얘는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자연수로 나오지 않으니까 m값이 얘는 아니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케이스 요 경우로 한번 계산해 보면 요때 SM은요. 공비가 마이너스 3이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첫항 2 그다음에 1 마이너스 3의 m제곱 이렇게 돼. 이게 122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건 2가 지워지고 분모에 2가 남으니까 2를 곱하게 되면 1 마이너스 3의 m제곱이 244가 되거든요. 그러면 싹싹 넘겨보면 마이너스 3의 m제곱이 마이너스 243이 됩니다. 그죠? 요러면 m값이 나오지 않나? 그죠? m값 얼마 나와요? m값 5로 나오죠. 5. 그치? 마이너스 3의 m제곱. 근데 m이 5면 마이너스 243 딱 떨어지지. 자, 그래서 그러면 요게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맞는 조합이구나.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진짜 공비는 마이너스 3이었던 거고요. m값은 5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등비수열의 AM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다섯 번째 항 A5를 찾으면 되겠지. 그치? 시연아 A5는 얼마일까? 162 그렇죠. 162 이렇게 풀린다. 자, 이게 이제 등비수열 문제였고요. 그 다음 단원이 뭘까? 시그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원이야. 시그마. 수열의 꽃이죠. 수열의 꽃. 시그마. 자, 178쪽에 78쪽 유형 15 시그마입니다. 일단 뭐 시그마에 대한 설명에서는
시그마의 성질. 그래서 야, 이 출제 가능성 봐봐. 이 출제 가능성. 무조건 나와요. 이거는 시그마는 안 나올 수가 없어. 그지? 매년 나옵니다. 시그마는 늘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뭐 밑에 이게 정리돼 있죠. 요거. 자, 그냥 시그마 K 공식, K 제곱 공식, K 세제곱 공식. 이 공식들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 그지? 뭐 시그마 단원을 하려면 요거 무조건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공식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그마 계산할 때 요런 성질들 있잖아요. 그죠? 간단한 성질들이지만 이제 우리가 시그마 계산할 때 이 성질들이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이 C라는 값을 앞으로 이렇게 빼잖아. 그지? 이 앞으로 뺄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어떤 애들을 앞으로 뺄 수 있는 거야? 시그마 앞으로? 상수. 그지? 상수. 근데 그 상수라는 말은 변수가 아니면 다 상수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그마는 주인공이 누구죠? K를 변수로 하고 있는 시그마지. 그러면 이 시그마를 계산하는 동안에는 K가 아니면 다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K에 관련된 문자가 아니면 다 앞으로 꺼낼 수 있는 거다. 맞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K 이렇게 써 있어도 이 시그마의 주인공은 K이기 때문에 N은 일단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N 앞으로 꺼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꺼내고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가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제 N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런 거 뭘 앞으로 꺼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시그마에서 보면은 요 위에 끝나는 값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그죠? 뭐 시작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 그것을 하나, 두 개 정도 차이 나는 거라면 차이 나는 부분만 따로 분리시켜내고 두 시그마를 합쳐서 계산하고 나머지 항만 하나 따로 더해주고 뭐 이런 시그마가 합을 나타내는 기호다. 그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을 잘 적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숙달이 덜 돼 있으면 좀 어려운 단원이죠. 근데 이거는 꼭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숙달 시켜야 돼. 자기 걸로 만들어 줘야 돼. 80페이지 가볼게요. 아주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11번 같은 거, 11번. 자, 이것도 시그마의 성질을 좀 잘 익히고 있는 사람은 보자마자 아, 이거 그냥 연립 1차 방정식이네. 그죠? 이거 시그마 이렇게 따로 씌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뭐 2 같은 요런 상수는 시그마 앞으로 꺼낼 수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식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럼 내가 이거를 K는 1부터 10까지 AK와 K는 1부터 10까지 BK 얘네 둘에 대한 1차식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얘를 뭐 대문자 A 얘를 대문자 B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나와 있는 식은 A 플러스 2B는 45라는 식과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는 3 이런 두 식인 거죠. 그렇죠? 이런 두 식인 거고 여기서 우리는 어차피 B만 찾으면 되니까 얘에서 얘 빼버릴게요. 이렇게 빼버리면은 3B가 42네. 그럼 B가 얼마예요? B가 14죠. B가 14. 자, 근데 이 B라는 게 뭐였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였어. 이게 14야. 자, 그럼 얘가 이제 14라는 걸 알았으면 이 답은 얼마일까요? 이건 어떻게 계산해? 얼마? 그치? 일단 시그마를 따로따로 씌워주면 앞에 거는 우리가 방금 찾은 거잖아. 그치? 앞에 건 방금 찾은 거니까 그냥 14고요. 뒤에 거는 왜 14냐고? 그냥 연립방정식 푼 거야. 얘에서 얘 빼면니까 A 사라지고 2B 빼기 B니까 3B 3B가 42 그죠? B 40, 14 그지? 자, 그래서 요 14에서 시그마 이렇게 뒤에다 씌우면은 이거는 지금 시그마 안에 그냥 숫자만 띡 들어있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시그마 안에 들어있는 숫자하고 시그마 위에 개수하고 그냥 곱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은 10하고
2분의 1이 곱해지니까 뒤에 5가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다? 9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15번 있죠? 15번. 15번이나 16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좀 간단히 만들어서 푸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15번을 우리가 이걸 다 전개시켜 가지고 따로따로 계산하는 방법 말고, 자, 조금 이걸 좀 쉽게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두 시그마의 위의 끝이 다르죠. 그렇죠? 위의 끝이 다르지만 이걸 내가 두 시그마를 합쳐가지고 풀 수만 있다면 훨씬 쉽거든. 그치?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요 녀석을 분리시키라는 거죠. 그죠? 첫 번째부터 9번째 항까지의 합을 하나 써주고, 그럼 떨어져 나온 게 몇 번째 항이야? 10번째 항. 10번째 항은 밖에다가 따로 써주라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1의 제곱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10번째 항. 10번째 항이면은 K에 10 들어간 거잖아요. K에 10 들어가면 얼마예요? 9의 제곱 81이잖아. 그 81은 뒤에다가 따로 플러스 81 이렇게 따로 빼주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빼주면 이 전체 식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분배받아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을 합칠 수 있거든. 한 덩어리로 만들 수 있거든. 얘네들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그 안에서 막 없어지잖아요. 막 K제곱도 없어지고 1도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4K만 남아. 4K만. 그럼 4도 앞으로 당겨버릴 수 있으니까 4 앞으로 꺼내고 자 1부터 9까지 시그마 K 2분의 9 곱하기 10이죠. 그쵸? 180인가 요게? 네, 그럼 180에서 아까 저거 81 요것만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답은 얼마예요? 99 5번이죠. 99. 자, 그럼 16번 어떻게 하니? 16번. 한번 고민해봐. 16번 어떻게 할까? 따끈따끈한 문제죠. 작년 수능 문제네, 그지? 이게요, 되게 잘 짜맞춰 놓은 문제거든요.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딱 파악하면은 바로 탁탁탁 풀려요. 암산으로 풀려요. 암산으로. 알겠어? 아하? 어떻게 하라는 문제야 이거? 연립을 하긴 하는데 팔을 빼? 어, 어. 옮겨요? 아, 넘긴다고요? 아, 넘겨서. 응, 응. 어, 어, 어. 어. 이거 비슷한데 이제 이걸 가장 편하게 말로만 설명해 볼게. 봐봐. 말로만. 첫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해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요. 그럼 뭐만 남을 것 같아? 딱 A8만 남아요. 그쵸? 딱 A8만 남죠? 보이니? 그치? 이 첫 번째 식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한다. 곱하기 2를 하면은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여기 2를 안에다가 쓸게요. 2AK 이렇게 되고 자 요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K 요게 이제 112가 되는데 얘에서 얘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앞에 있는 시그마는 완전히 똑같으니까 그냥 다 없어질 거고요. 뒤에 있는 시그마는 얘가 하나만 더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더 갖고 있는 그 하나가 바로 A8인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그 A8이 플러스 부호로 바뀌겠죠. 그죠? 결국 얘에서 얘를 빼면 좌변은 A8만 남고 우변은 12만 남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 문제니까 이런 방식으로 풀어줘라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1쪽으로 가서 81쪽에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20번. 자, 20번 문제는 수열 A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어쩌고저쩌고가 2N제곱 플러스 7N을 만족시킨다. 우선 이 문제는 처음에 이 문제를 시작할 때 AN부터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AN부터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그 AK분의 4K-3이라는 식 있잖아. 그거 전체를 하나의 수열로 인식해줘야 돼. 그러니까 요 AK분의 4K-3 이거 전체를 뭐 하나의 새로운 BK라는 수열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가 이게 지금 2의 N제곱 플러스 7N이죠. 내가 앞에서 정리해줬던 게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앞에 그 SM 빼기 SM-1에 대해서 이러면 등차 수열이고 이러면 등비 수열이라 그랬잖아.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이 식을 딱 보는 순간에 아 그럼 BK가 무슨 수열이야? 등비라고? 등차 수열이야. 아까 뭐라 그랬니? SN이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형태로 나오면 그러면 그때 일반항이 등차 수열이랬잖아. 거기에 심지어 C도 없죠 지금. C도 없으면 이거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그런 일반항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식의 모양을 딱 보고 바로 알 수 있다면 문제 푸는데 훨씬 속도가 붙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우는 게 좋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BK가 등차 수열인 거 눈치챘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식을 보니까 이거는 첫 항이 얼마겠어? n에 1는 거니까 9겠죠. 그리고 이때 공차는 뭐였죠? 요 앞에 있는 개수의 2배. 그럼 공차 4야. 그럼 이게 바로 나온다는 거죠. BK가.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4니까 4K로 시작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첫 항이 9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5. 그죠? 이게 BK야. 그러면 이 4K 플러스 5라는 이 수열이 원래로 돌아가면은 이제 요 AK분의 4K-3하고 같은 수열인 거죠. 그죠? 그래서 4K 플러스 5가 AK분의 4K-3과 같으니까 결국 AK는 4K 플러스 5분의 4K-3인 거예요. 뭐 얘기해 시연아. 모르겠어요. 어디부터 모르겠어요. 근데 얘를 BK로 놨어. 네. 놓을 수 있잖아. 그치? 놓을 수 있어. 그럼 이런 식이 나왔지. 그러면 이게 이 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이걸 다른 기호로 표현하면 얘가 곧 SN인 거잖아요. SN. 네. 그럼 지금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SN을 가지고 AN을 찾을 수 있잖아. 일반항을 찾을 수 있잖아. 그 일반항을 찾아보면 일반항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반항이 BK니까 이 BK가 곧 얘 아니야. 그래서 얘가 얘라고요. 우리 둘 갖다로 본 거야. 그 정리한 거. 그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거 A5 곱하기 A7 곱하기 A9 해보면 되는데
이거 하면서 아마 내가 맞게 풀었구나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자, A5가 얼마냐면 5 집어넣은 거니까 25분의 17인가요? 곱하기 A7은 얼마냐면 7, 4, 28, 33분의 7, 4, 28, 25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A9는 9, 4, 36에다가 5 더해서 41 그 다음에 36에서 3 빼가지고 33 요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싹싹 지워지죠. 그죠? 그러면서 41분의 17만 남았으니까 답은 뭘까? 58 그렇죠. 핵심은 처음에 요거를 통째로 하나의 수열로 보는 것 그리고 그 수열의 일반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것. 그렇죠? 자, 그 밑에 21번 해보는데 아마 21번이 이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21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수열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해봐. 무슨 말일까 이게? 지금 들어온 애가 얘야. 동윤아, 어제 너 나하고 손까지 잡고 꼭 오기로 약속했는데, 1시간 20분이나 지나가지고 심지어 온라인이야. 81쪽입니다. 81쪽. 81쪽에 21번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네. K가 변수죠. 시그마 K1부터 N까지 K 자리에다가 1, 2, 3, 4, 5, 6, 7, 8에서 N까지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시그마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K 안에 식이 있어요. 시그마 K1부터 이게 일반은 그렇지. 그래서 3K 플러스 1번 하는 거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이 자체가 전체 수열이니까 전체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거. 이게 왜 왜 전체 수열?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보면 30 크잖아. 그러면 공차가 3이고 합이 4. 전체 수열. 합을 계산하는 거. 근데 아마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무도 전체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냥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이거예요. SN이 주어지면 SN에서 SN-를 빼면 A는 나거든요. 지금 이걸 SN으로 보자 이거죠. 이걸 지금 BK로 놨지. BK에다가 시그마를 씌웠다는 거야. BK의 합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아까 얘기한 SN이라는 게 뭐야?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나 시그마 K부터 N까지 AK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합을 나타내는 거니까 SN이 2n제곱 플러스 7n입니다. 이런 거. 그럼 이제 SN-1을 구하겠지? 그리고 얘를 빼보면 근데 이걸로
경우는 매번 하기 귀찮아가지고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등차 수열이 되는 경우는 외워보는 거야. 이 식이 지금 딱 n에 대한 2차 식이지. 끝에 있는 얘가 없어지면 등차 수열이 되는 첫 한번 그때 등차. 이걸 그렇죠. A 플러스 B 하면 9점. 2에 2가 4점. 일이 되는 순간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간다. 딱 1일 때만 있잖아. 일단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칭 같다. 그 대칭 같다는 식이 아니죠. 주기함수죠, 주기함수. 일자를 주기함수. 지금 그 그래프를 보고 시작했네. 근데 여기 중간에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그렇지. 그렇게 생긴 그래프야. 그러면 그때 이제 이 f 루트 k, f 루트 k 값이 어떨까? 응? 계속 1일까? 루트 k인데. 풀었어? 이 문제 핵심이 몇 개 안 돼. 네 개밖에 안 되잖아. 벌써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선 fx라는 함수부터 생각해 보면 fx 어떻게 생긴 함수예요? 쭉 가다가 뻥 뚫려 있고 1. 또 쭉 가다가 뻥 뚫려 있고 1. 이런 함수죠.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이제 3일 때 k 값이 그러니까 x 값이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때는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이다가 또 오다가 자 1이 되는 순간에만 1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 녀석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그 옆에 칸도 똑같이 이렇게 오다가 딱 2가 되는 순간에만 1로 내려오는 이런 애겠죠. 그쵸? 이게 반복되는 옆에도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내려가지고 결국 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x가 정수일 때는 1이고 정수가 아닐 때는 3인 그런 함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쓰면 fx는 자, 3 아니면 1인데 언제 3이냐? x가 정수가 아닐 때. 이때는 3이고 언제 1이냐? x가 정수일 때. 그죠? 이런 함수예요. 자, 이런 함수가 fx인데 지금 우리는 이런 시그마의 값을 구하고 싶거든요. 이 시그마에서 일단 분모에 있는 3은 우리가 앞으로 그냥 당겨버리면 편하겠지. 그래서 3은 앞으로 당겨가지고 3분의 1로 이렇게 붙여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곱하기 f 루트 k 요걸 지금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f 루트 k는 방금 우리가 fx가 요런 애라는 걸 지금 파악을 했단 말이지. 그럼 이 f 루트 k는 분명히 3 아니면 1이라는 값이 계속 나올 건데 지금 우리는 k 자리에 1부터 20까지 넣을 거잖아. 1부터 20까지 넣을 건데 그때 이 루트 k라는 녀석이 정수가 아니면 3이 나올 거고 이 루트 k라는 녀석이 정수면 1이 나올 거예요. 근데 루트 k가 정수라는 건 무슨 말이야? k가 어떤 수? 제곱수. 그쵸? k가 제곱수. 그렇다면 그걸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f 루트 k는요. 역시 3 아니면 1인데 자 언제 3이냐? k가 제곱수가 아닐 때는 3이고요. 반대로 k가 제곱수일 때는 1이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부터 20까지를 넣어본다라고 했을 때 제곱수는 딱 몇 개예요? 4개지. 그 4개의 경우에만 1이 나오고 나머지 경우에는 다 뭐야? 3이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일단 쭉 써보면 3분의 1 있고요. 자, 처음에 k에 1 넣었어. k에 1 넣으면 지금 제곱수잖아. k 제곱수죠? 그러면 여기 곱하기 1이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k에 2 넣었어. 2 넣으면 2는 제곱수 아니잖아. 그럼 뒤에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k에 3 넣었어. 3도 제곱수 아니잖아.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k 자리에 1, 2, 3, 4 올라갈 때 뒤에 붙어 있는 거는 k가 제곱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1 아니면 3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은 4는 제곱수니까 곱하기 몇이야? 1 이렇게 가겠지. 그치?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20 집어넣으면은 20은 제곱수가 아니니까 곱하기 몇일까? 3이겠지. 그치?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우리는 총 20개의 숫자를 더할 건데 그 20개 중에 약간 이상이 있는 게 4가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그럼 다 여기 곱해지는 숫자를 전부 다 3이다 라고 놓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문제가 되는 4개 숫자 있잖아. 1, 4, 9, 16. 요 4개만 2번씩 빼주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원래 1이었는데 일단 3으로 보자 이거야. 두 번째는 원래 3이었고 세 번째도 원래 3이었고 네 번째도 원래 여기가 이제 1이었는데 이것도 일단 3으로 보자 이거야. 이렇게 다 3으로 바꿔가지고 20 곱하기 3까지 일단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녀석이나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을 9나 16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 번인데 이걸 세 번씩 더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두 번씩 뒤에서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씩. 그래서 빼기 1 두 번, 빼기 4 두 번, 빼기 9 두 번, 빼기 16 두 번. 이렇게 빼자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합은 같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또 마침 3분의 1 있잖아요. 그죠? 3분의 1을 쭉 곱해버리면 자 여기까지 이제 3분의 1까지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1부터 20까지 합이죠. 1부터 20까지 합이 얼마지? 210인가요? 210. 자 210에서 빼기 자 이 뒤에 있는 녀석들은 계산하면 얼마죠? 60인가요? 60에다가 얘네한테도 3분의 1이 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60에다가 3분의 1 붙였으니까 얼마야? 20. 그러면 210에서 20을 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그죠? 그지?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이제 그 밑에 한 문제만 더 풀고 이제 문제 설명은 마칠 건데 그 밑에 22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푸는 겁니다. 22번. 자, 지울게요. 22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저 다항식을 x 빼기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n. 그럼 뭐 그냥 읽으면서 바로 써지죠. an이 뭐야? x에 뭐 넣으라는 거야? n 넣으라는 거죠? 그럼 그냥 이게 an이야. 그쵸? 이게 an인데 an을 이제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봤더니 요 자리에다가 an을 집어넣어 봤더니 자, 거기서 n제곱이 하나 빠지고 n이 더해지니까 저 시그마는 n은 1부터 7까지 n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인가요? 그죠? 자, 아마 이제 보통은 요 단계에서 계산을 시그마를 이렇게 분배시켜 가지고 그죠? 분배시켜 가지고 요거 구하고 그다음 거 구하고 그다음 거 구하고 이렇게 구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식이 크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도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얘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냐면 자, 이게 지금 딱 봤을 때 여러분 무슨 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이죠. 이걸 내가 이렇게 놨을 때 우리는 시그마 공식을 가지고 n-1의 제곱을 계산할 방법은 없지만 n제곱을 계산할 수는 있죠. 그죠?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걸 하나씩 풀어서 써보면 n에다가 1 넣으면 뭐예요? 0제곱 아닌가? 그럼 0제곱 더하기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그래서 6제곱까지 더해놓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0제곱 더하기 1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6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0제곱은 어때요? 있으나 마나잖아. 그럼 이거 날려버리고 생각하면은 이게 n은 1부터 6까지 n제곱하고 어때?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3번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자 시그마 n제곱 6분의 뭐야? 6, 7, 13인가요? 그죠?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래서 6 지워지니까 답은 얼마구나? 91이구나. 근데 이걸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풀어서 쓰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자 내가 여기서 요거를 시그마 n은 0부터 6까지로 시작과 끝을 바꿔주면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시그마에 비해서 시작과 끝을 하나씩 줄인 거죠. 하나씩 줄였다면
원래 있던 식에서 n이 있던 자리를 n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아래 끝과 위 끝을 하나씩 줄이고 대신 식에 들어있는 걸 하나 올려주는 거야. 결국 그럼 똑같지 않겠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쓰지 않고도 우리는 시그마의 형태를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거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이제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거나 값은 똑같지. 근데 우리가 시그마의 모양을 가령 예를 들어 이런 시그마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n은 3부터 9까지로 바꾼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아래 끝이랑 위 끝을 지금 2씩 올렸죠. 그러면 식 안에 들어가 있는 n은 2 낮추면 되잖아. 그럼 n 대신 뭐 넣으면 돼? n 빼기 2를 넣으라는 거야. 그러면 n 빼기 3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쓰면 이 시그마나 결국 똑같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그마의 모양을 좀 바꿔낼 수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13강부터 15강까지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그리고 얘들아, 그 유튜브에 보면 우리 방학특강 한 거 다 올라가 있어요. 가가지고 그 내 채널 내 검색에서 방학특강이라고 검색하면은 고3 방학특강 해가지고 1회차, 2회차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그 7회차부터 12회차까지 질문 받았던 수업도 있어요. 그 개념 강화 특강 하는 친구들 7회부터 12회까지 그 질문했던 문제들 풀이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풀이에도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들어가서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책을 다 끝내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또 이제 다음 주 또 설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와장창 밀려 있는 상태다. 그러면 밀려 있던 거를 좀 쭉쭉쭉쭉 좀 뽑아줘. 안 들은 거는 들어가서 들으시면 돼요. 들어가서 방학특강 검색하면 돼. 자, 지금부터 문제 풀어봅시다. 온라인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이제 문제 풀어보세요.